어느 날 생각했던 게 1인 가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1인 가구이거든요. 예.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좀 감사했던 거는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디를 가 있었어요. 갔다가 걸렸거든요. 예. 갔다가 걸렸는데 그 상황에 제가 좀 느낌이 저기 한 게, 와, 혼자 있었으면 이걸 어떻게, 예. 왜냐하면 약이라도 뭔가 봉다리 이렇게 뭐 준비해야 돼. 나갔다 오면 먹을 거라도 시키고 하는 것도 이제 막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누구한테 연락해서 해야 될 거 뭐 친구들은 멀리 있고 하다 보니 그런 상황들, 예.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하니까 부근에 있는 제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코로나 걸렸던 걸 알고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그걸 보니까 어르신들, 와, 어떻게 지내실까 점점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요새는 또 체력도 좋으시니까 80대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와, 이런 1인 가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요 근래 제가 누구도 홀로 외롭게 병들지 않도록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게 프롬 마을이라는 컴패션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썼던 마을에서 있었던 건데, 여기 이 글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와요. 자녀들은 성장해 집을 떠나고 각자 자기 생활 꾸리기도 바쁘니 주기적으로 집에 찾아오는 건 기대하지도 않죠. 제가 느끼는 외로움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했답니다. 누군가 날 찾아와 주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네. 얼마나 외로우시면 이런 글을 쓰셨을까, 예, 이런 표현이 됐을까, 예. 이렇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뇌졸중이셨다가 조금 나아지신 분 스토리도 나오거든요. 그분이 이런 상태였지만 그래도 좀 회복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느꼈던 게 어디 단체로 가시면서 클럽에 가시면서 생겼다 이런 걸 보면서 어쩜 이렇게 똑같은 마음일까. 예, 어느 곳에 있거나 노년기라는 게 이렇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제가 한 가지 더 본 거는 네. 노인들이 다양한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도 여기 보시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예, 치매 안심센터 같은 데서 하는 거, 복지관, 뭐 경로당, 지금 외부에 있는 거, 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은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다 참여하시긴 어렵지만 문제는 뭐냐면은요. 어, 제가 고령 인구가 일본, 동양권이랑 이렇게 돼서 자꾸 같이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봤을 때 선생님들 제가 와, 이거 이렇구나 하고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요. 복지관에 가서 수업을 뭘 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하시는 분은 계속 많은 걸 참여하세요. 네. 어? 근데 신기한 거는 일본하고 저는 이제 운동 비교된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일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 일본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희도 뭔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이들 하시는데 왜 이렇게 노인들이 운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떨어지라고 봤는데 일본은 다른 체육 활동도 그렇습니다. 클럽 활동, 이런 전문적인 야구 선수들이나 뭐 배구나 축구 뭐 이런 게 다 되어 있기도 하는데 전문 클럽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두루두루 하실 활동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시는 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 외에 안 하시는 인구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이렇게 논문을 쓰신 거를 보면서 아, 맞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서대문고 가서 그 포방터에 이렇게 앉아서 어르신들 움직임을 봐도 아, 저렇게 잘 못 움직이시고 그럼 뭘 하실까 이런 네, 궁금증도 생겼고 그다음에 손 대표님하고 여기 어르신들 저 위에서 못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거기는 뭐가 없어요. 네, 없어요. 아, 그럼 저기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다 참여들을 못하고 하는 분만 맨날, 예.
그러니까 움직이시는 분만 매 움직이시고 안 하시는 분들, 즉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사각지대 분들은 계속 사각지대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돼 있는 분들이 수업을 하고 이런 거보다 같이 뭔가 같이 하실 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꼭 전문가가 필요해? 그거 아니어도 되잖아. 예. 제 학생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꿈은 제가 그랬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몽창 다 끌고 나와서 다 걷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 친구가 저한테 나중에 딱 손을 들더라고요. 친구라 그러기엔 그렇지만, 네, 제 또래이긴 한데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교수님, 저 요양보호사인데요. 그분들 다 나오셔서 못 걸어요. 딱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분들 나오면 다치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걷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결과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분이 맨날 집에 있던 분이 같이 나가세요. 그럼 바로 나가실까요? 못 나가세요. 그 전에 해야 할 활동 무수히 애써야 될 건 있는데 저의 꿈이 이겁니다 하면은 다들 결과물만 생각하시는 거죠. 아, 저 선생님 걷는다 그랬으니까 뭔가 걷기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겠지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 전에 함께 해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뭐 어떤 교육기관 지금 여기 다양한 이런 데서 해보는 그런 게 별로라는 거죠. 지금 다 선생님들이 하시고 있는 거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1대1 선생님으로 다 붙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조금 할 수 있으니까 나가자 이런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야, 오늘 이 밥 한번 먹어보자 이런 선생님이 필요한 거지. 뭐 해야지 뭐 걸어. 아니, 애기가 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걷습니까? 예, 예.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 장소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저는 왜 또 그걸 생각을 했느냐면요. 모임 인원을 생각해 봤거든요. 두 자릿수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10명 아래더라고요. 8명, 7명. 그러면 또 발표 잘하던 어머니만 가시고, 뒷방 어르신 하시던 아버님 못 가세요. 또 그런 프로그램에. 그러고 좀 소극적인 분들 못 가신다고요. 누가 챙겨주기 전에는. 그래서 대다수가 좀 챙겨주면 아까 위에서도 보셨는데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현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자살 인구가 늘어나는 거 물론 많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 대비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고령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 이거는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또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대다수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초석부터 다져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뭘 해야지 보니까 노인분들 엄청 만성질환도 많으신 거예요. 한 개가 90%고 두 개가 73, 세 개가 51%예요. 솔직한 얘기로 한 개라고 그래도 연세들이 드시면 어떡해요?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서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수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저는 이제 다 가지고 계시다 보거든요. 뭐 만성 질환인 상태에 또 뭐 아유 나 안 움직여서 뭐 움직이기 힘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이러고 뭔가 핑계 대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아까 손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전문인이 와서 가르쳐주고 이거보다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동반자입니다. 예. 솔직히 비슷해야 뭐가 하기 좋지 않으세요?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지시를 하는 거는 연세가 드실수록 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해야지. 왜냐? 경험에 의해서 아까 이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공감이 돼야지. 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어르신 뭐 어깨 돌려보세요.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돌아가서 나 오늘 너무 아파서 안 돼. 어르신 그냥 운동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자꾸 하시면 됩니다. 보다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더 잘 하시겠어요? 같은 세대들이 같이 늙어 보시면서 그다음에 동네에서 같이 보시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더
그분의 활동 형태라던가 이걸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만성질환이 여러 개들 있으시다면 안 움직이시던 어르신을 상대로 동반자를 지어 드리는 거죠. 짝꿍을. 너무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짝꿍들을 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좋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당뇨가 있고 혈압이 좀 높고 그러면은 나랑 비슷한 또래와 동반자가 되면 이날은 이 친구는 나가고 싶고 저날은 저 친구가 나가고 싶고 저 어떤 날은 나 안 나갈래 귀찮아 이렇게 되면 또 어때요? 서로 이렇게 동반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서 예. 그래서 이제 행동하시는 거를 여기 보시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이 국립국어원에서 동반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지금 문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모임 장소에 가신 분들한테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분들은 알아서 잘 가세요. 그리고 거의 외향적이고 거기 맡겨지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엄청 예, 지금 여기 복지관 계신 조희정 선생님 진짜 제가 사모하는 선생님인데 엄청 연락하시고 예, 왜 그 수업 그러십니까? 아 수업하시면서 되게 잘 하신다고요, 요새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 말고 사각지대에 묻혀 있는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하셔야 아까 얘기했던 노인들은 다 사회 문제에 다 이렇게 예? 엮어서 예, 가지 않는 상태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예. 동반자가 진짜 좋은 거야? 뭐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좋습니다. 벌써 1954년에 사회적 사회 이론, 네, 이론 근거들이 콜러 이론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인데요. 이거 다 선생님들 아시는 거예요. 사회적 비교 이론, 누군가가 옆에서 잘해요, 또래가. 그럼 따라서 하시잖아요. 쟤 하는데 뭐가 되죠? 동기유발도 돼서. 예. 특히나 움직임 같은 거는 혼자 해서 아프고 안 되면은 안 해요. 예,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근데 뭔가, 예, 누군가 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 동기유발이 더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콜로 효과는요, 또 뭐예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 보면서도 하고 집단으로 뭉쳐놓으면 더 잘하게 되고 이런 이론들이거든요. 사회학습 이론은 뭐예요? 코칭을 하는 사람이 나서서 뭔가 좋아지는 게 보이고 건강한 사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운동을 막 한 근육에 선생님께서 막 지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따라하게 돼. 예,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라는 거죠. 움직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 동기유발도 되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 건강에 지도자들은 많으세요. 많고 많으세요. 예. 저희 체육을 전공한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제가 중년이 되고 제가 많은 분들을 지도하면서 보니까 그런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친구가 필요한 거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큰 운동도 필요 없어요. 얘기하셨던 담소도 나누시고 편안하게. 예. 내가 오늘 제가요 독일에 예전에 프로그램 때문에 연수를 갔었어요. 노인 체육에 대해서 움직이는 걸 보고 싶어서. 백발 어르신들이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 잘 걷지도 못하는데 저어른들이 뭐를 하시는 거지 했는데 제가 선생님들 독어도 모르면서 거길 갔거든요. 무턱대고 진짜 잘 돼 있다 그러니까 갔는데요. 아니 이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더니 뭐를 삼삼오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선생님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뭐지? 운동 시간인데 운동은 안 하고 왜 저런 걸 두지 했더니요.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소통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저가 이제 독어를 못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요. 어제 쿠키 그거 뭐가 맛있었니? 뭘 넣으니까 좀 맛이 나? 뭐 잔디에 뭐 뽑았어? 뭐 이런 얘기들 하신대요. 그러더니 잔디 뽑으러 갔을 때 무슨 운동화 신고 뭐 이러면서 다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 조금 더 움직이시는구나. 그 어르신들이 80대셨어요.
꼭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가 프로그램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나오시면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땅이 크니까 널찍널찍 하잖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옆에 사시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들 하시면서 지내시는구나. 그런 걸 배우면서 와, 이게 공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 다들 만나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가 확실히 바뀌어오면서 지방의 어르신들보다 서울에 묻혀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겠다라는 거죠. 곳곳에.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다. 그래, 동반자 가정이 있어야 돼. 그걸 하나를 생각했고요. 그 다음 이겁니다.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봄 그러면 항상 어른들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선생님들 잠깐 돌아보면 뭐 돌봄에 누구나 다 연령대 전 연령대 다 돌봄의 대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뭐 유치원에서 돌봄이었고 뭐 책을 하나 사러 가면 책방에 저를 돌봐주는 거죠. 무슨 책 있어요? 그러고 찾다가 제가 못해서 직원분한테 무슨 책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찾아러 저를 하나의 돌봄의 대상이었죠. 누구나가 다 돌봄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점차 나이 드는 나와 똑같은 누군가를 위한 서로의 돌봄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잉여 시간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가 시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제 보낼 때 뭐라고 보낼까 막 이런 것들이. 근데 같이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또한 스스로 성숙되고 누군가를 돕게 된다는 것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세들 드신 분들한테 더 치유의 효과까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반자 함께 움직이고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요. 내가 좀 아프고 내가 허리 아프고 이런데 내가 누구랑 뭘 해가 아니라 그 조금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동기유발만 해주시면 이분들한테 서로 건강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체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같이 다니면서 얘기하시고 이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 대표님한테 이제 같이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건강에 도모를 하기 위한 그런 거를 이제 건강 리더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지도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일단 모시고 나오기 전까지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 상태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학생처럼 교수님 어떻게 무조건 끌고 나오세요? 그쵸? 그분들이 솔직히 갑자기 빚을 봐서 갑자기 일어나서 뭐 이럴 수 있는 상태도 있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되지? 나도 돌보고 스스로도 스스로를 돌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타인도 돌보고, 그 타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저의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8강까지를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서로 아까 이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선 나를 상대방한테 알려야죠. 연세 조금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 보면 나를 말씀하시는 거 별로, 내가 누구야? 글쎄, 내가 특징이 뭘까? 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신 경우들도 있고, 누구 엄마로 살아오신 경우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좀, 밝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알아가면서 듣고, 판단을 해서 내가 나를 잠시 돌아보고 내가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 활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 한번 이렇게 뭐 이런 거 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끊이질 않잖아요. 그동안 대화도 많이들 안 해보셨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이런 말 어떻게 해야지? 많은 것 때문에 진짜 어떤 분은 혼자 계속 얘기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 통해서 또 자기 발견도 되고 타인도 이 사람은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나 이런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몸 상태도 한번 봐야 되고요. 내 몸이 똑바른지 구부러졌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 경우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아지시고 여기저기 안 좋아지시니까 나 거울 보기 싫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거울도 한번 보듯이 내 몸도 보셔야죠. 예, 겉에 몸 어떤지 보시고 내 몸을 보다 보면 상대방 보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마음 상태도 예, 어떤지 내 스스로가 나를 모를 수도 있어요. 마음 안에서. 그런 마음 상태는 어떤지도 예, 저는 몸하고 마음이 떨어져 있지 않고 정말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이 안 좋아지면 또 몸이 쭈그러들고 몸이 또 안 좋아지면 마음도 또 계속 피폐해지고요. 이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얘기긴 하지만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여가의 신체, 사회, 문화, 뭐 예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점차 나중에는 여가의 영적인 부분까지 충족이 돼야 된다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몸하고 마음이 같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죽음까지 보는 상태를 자꾸 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뭐 종교 차원을 넘어서서요. 예, 그런 거 자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3강까지 하고 이제 4강에 내가 건강할까요? 건강이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아까 얘기를 하셨듯이 다들 건강 그러면 신체로만 건강해. 나 약 안 먹어. 그러니까 건강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런 시점이 떠났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편찮으세요? 네. 질병에 어떤 게 있는지 그 대처하는 방법. 통증이 어떻게 오는지 병원 가시면 거의 그러세요. 어르신들 나 여기가 아파요 그러는데 통증도 많은 환자들이 오겠고 보편적인 약을 써서 들으면 되고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또 약 바꾸고 근데 약 바꾸는 것도 하기도 표현력이 떨어지니까 잘 모르세요, 이거를. 내가 지금 나는 통증이 1에서 10까지면 어느 정도고, 예, 통증에 대한 강약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느낌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찌르는 것 같아, 누르는 것 같아, 꼬집는 것 같아, 이런 표현력도 좀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많이 잘 전달을 하실 수 있어야 빨리 그런 약이 들어가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 열감이 좀 나고 이거는 뭔 거 같아?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5강에서 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인데 제가 운동에 대해서 좀 되게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요. 예. 뇌에 많이 좋은 거는 이제 산소를 많이 좋은 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많이들 나와요. 이제 대중매체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예,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유산소 운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7강에서는 네, 마음 근육을 몸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데 근력은 어떻게 키워지는 건지. 네. 그다음에 근력 키우기 전에 유연성 운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무턱대고 했다가 또 다치실 수 있으니까는요. 예.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움직임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해야 될지 또 이런 걸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8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동반을 하셔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해서. 누군가와 함께 신나게, 예, 신바람 나게 움직이셔야죠. 집에서도 혼자 스스로도 자꾸 아무렇게나 안 쓰던 거 써서 움직여보고, 예, 그게 왜 필요한지 다시금 이렇게 해서 1강부터 8강까지 이제 꾸며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해서 하다가 끝을 나면 제가 이제 꿈꾸는 거는 아, 옆에 분하고 동반자가 되려면 누구 한 사람은 주춧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이런 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배우고 전 교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못 알아들으셔도 요거 하나는 중요해요. 그러면 같이 가는 동반자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본인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함께 가는 게 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하나의 커뮤니티가 또 되고, 네, 타인도 돌보지만 자신도 돌보는 과정이 어르신 동반자 과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런 조선일보에서 제가 봤던 건데요. 8월 달에 본 건데 건강하면 봉사를 하라고 이제 그러시고 더 건강해진대요. 네. 이렇게 꼭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바로 있는 친구들, 예. 저는 이제 제 친구한테 나 오늘 몸이 안 좋은데 같이 갈래? 이렇게 끌어내자는 거예요. 아, 나 못 나가 그러면. 그래, 집에서 같이 밥 먹을래? 밥 먹고 뭐 TV 뭘 틀어놓고 이런 거 한번 움직여 볼까? 뭐 이런 데서 시작하자라는 의도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전문가이니까 친구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짧게나마 이게 되면 가야 되는 이유를 서로 설명하시면서, 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